안녕하십니까. 월간 와인 리뷰의 발행인이 되는 최훈입니다. 서른여덟 번째 와인에 관한 강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론의 주제는 이탈리아에서 이름난 명산지이고 또 역사 관광으로도 유명한 토스카나 지방의 와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 강론에 늘 이렇게 하나의 패턴이 있었습니다만은 와인만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와인에 얽혀있는 역사를 같이 더듬어서 한 섹터별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 하나의 그동안 트렌드였습니다. 이번 강론도 역시 역사적인 면과 관광적인 면과 그리고 와인이 세 섹터가 공존하고 있기에 우선 역사적인 사항을 먼저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 토스카나는 이탈리아 반도의 허리 부분에 해당하는 이렇게 중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숱한 이탈리아 로마 멸망 이후에 이탈리아 반도에는 수많은 군주국이나 공국이나 공화국이나 왕국이 그냥 나름대로 타이틀을 갖고서 무려 37개의 그러한 독립된 통치권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한 대여섯 개의 공화국 또는 공국이 가장 유력하고 득세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대여섯 개의 공국이나 군주국 가운데 하나가 바로 피렌츠 공국입니다. 피렌츠 공국. 이 피렌츠 공국이 이렇게 15세기에 들어서면서 메디치가에 들어오면서 실제 메디치 가문이 이 공국을 지배 통치한 시기가 오는데 이 시기가 약 한 300년간 지속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메디치가를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르네상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메디치가의 창업주인 코시모 데 메디치 그리고 그의 손자가 되는 로렌조 데 메디치 이 두 사람이 역사의 토스카나 피렌체에 이렇게 우뚝 얼굴들이 나타나는 역사적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메디치가를 이야기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피렌체에서 발상을 한 중세의 르네상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르네상스라는 것은 인류 역사상의 거대한 하나의 모멘텀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르네상스가 바로 이 메디치 가문의 로렌조가 그의 에너지를 발산해서 그리고 그 가문의 돈과 부를 갖고서 르네상스를 이끌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메디치 가문의 후원을 잇고 위대한 하나의 이렇게 걸작품을 남기고 혹은 예술품을 남겼던 사람들은 일일이 제가 나열은 다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우선 단테, 그 다음에 보카치오, 그 다음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그 다음에 라파엘, 이러한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바로 이 메디치가의 후원을 잇고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일구고 과시를 일궈 놓은 당사자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피렌체 공국이 이제 한참 시간이 흐르면서 코시모 1세가 다시 그 아래쪽에 있던 시에나 공국을 병합하면서 이제 명칭을 피렌체 공국에서 토스카나 대공국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 토스카나 대공국까지 합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00년간 이탈리아의 그 피렌체 토스카나 지방을 다스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순한 역사의 흐름에서 여기 하나 이렇게 반드시 또 이야기될 것이에요. 우리 저처럼 와인을 연구하고 다들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 토스카나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하고 끼안띠 와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연계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이 다음에 제가 별도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관광에 관한 섹터입니다. 아까 서두에서 300년간 이 메디치가의 지배 통치가 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다 보니 당연히 르네상스와 관련된 숱한 역사적 유산이 지금 현재 이 피렌체를 중심으로 해서 곳곳에 산재하고 있어가지고 수많은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다는 상황은
익히 여러분들 들어서 아실 겁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우리가 눈여겨서 이야기하는 몇 가지 역사적 유산이 있는데 하나는 자연 경관으로서 아로노 강이 있습니다. 아로노 강. 이것은 피렌체의 그 중심지를 이렇게 흐르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강입니다. 그리고 그 강 위에 걸쳐 있는 백기오 다리. 이것을 보면 그때 중세 생활 모습에 그냥 역력히 잘 이렇게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무려 100m 이상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 두오모 대성당, 달리 피오레 대성당, 두오모라는 건 성당을 가리킨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 이렇게 여행을 하시면 어느 고을이든지 가면은 두오모 즉 성당을 볼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이 피렌체의 피오레 대성당은 높이가 100m 이상이 된다는 거대한 이렇게 두오모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다시 메디치가 궁으로 썼던 백교, 그리고 저택이 있었던 저택은 오늘날 우피치 박물관에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우피치 박물관 인근에 시너리오 광장, 사방에 이렇게 역사적인 흔적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와인에 이렇게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이탈리아는 22개 와인의 산지가 있고, 그 22개 산지는 행정구역과 와인 산지를 이렇게 일치시켜 놓았다는 사실을 원영하면 기히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이 토스카나 지방에도 역시 22개 와인 산지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이탈리아의 최상급의 와인이 나는 소위 DOCG에 이 때가 붙어 있는 이 DOCG 와인이 나는 것이 요 토스카나 지방에만 무려 11곳이나 있는 곳입니다. 보통 다른 지방에는 이렇게 2개, 3개 이렇게 있는데 비해서 이 토스카나 지방은 월등히 많은 DOCG에 그만큼 와인이 훌륭한 명산지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름난 와인 산지를 마까지 11개의 DOCG 생산, 물론 다 전부 다 이름난 산지인데 그걸 다 일일이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토스카나 지방이라면 한 5군데 와인 산지를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가 끼안티, 그리고 끼안티 클라시코가 나는 와인 산지, 두 번째는 까르미냐노라는 와인 산지, 세 번째는 몬탈치노, 이건 언제 제가 한번 강론을 한 바 있습니다만은 몬탈치노, 그리고 오늘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몬테폴치아노, 이 네 곳은 전부 다 레드 와인의 명산지인데, 여기에 비해서 화이트 와인이 하나 있습니다. 산 지미냐노라고 대단히 유명한 화이트 와인 산지인데, 이 와인이 아까 말씀드린 메디치 가문이 저 로마에 있는 교황과 이렇게 교류를 할 때 늘 끼안티 와인 플러스 산 지미냐의 화이트 와인을 보낸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와인과 역사의 그 책을 저술하면서 확인되었던 이야기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몬테풀치아노에 관한 본론을 이야기하도록 하죠. 몬테풀치아노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피렌체에서 남으로 한 60 내지 70km 거리밖에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자동차로 아마 넉넉히 1시간이면 다도 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언덕이 이렇게 사방으로 발달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 몬테풀치아노의 그 마을 이름은 몬테풀치아노인데, 여기서 나는 와인은 특별하게 비노 노빌레가 붙습니다. 비노 노빌레 디 몬테풀치아노, 이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길기는 합니다만 비노 노빌레 디 몬테풀치아노. 비노는 와인을 뜻하고 노빌레는 이렇게 고상한 또 달리 이야기하면 기품이 있는 이럴 때 노빌레를 썼는데 저희들 영어에 이야기하면 노블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귀한 그리고 빼어난 와인이라는 뜻으로 비노 노빌레가 붙고 D는 푸름입니다. 그래서 몬테풀치아노 마을에서 온 고귀한 와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비노 노빌레 디 몬테풀치아노를 이렇게 왜 그러면 굳이 비노 노빌레가 붙느냐 할 때, 이 비노 노빌레 지금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귀족의 와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은요, 이 몬테폴치아노 마을에서 난 시인이 한 분이 있는데 이름이 폴리치아노입니다. 폴리치아노. 이 폴리치아노가 메디치가의 당시에 그 실력자이던 로렌조 디 메디치하고 아마 깊은 교류를 가진 것 같아요. 사실은요, 로렌조 메디치는 르네상스를 일으키면서 수많은
그 시인, 문학가, 예술가, 미술가 전부를 이렇게 교류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 몬테풀치아노 출신의 폴리치아노도 그때 one of the member, 그 아마 교우했던 멤버의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처음으로 자기 마을에서 나는 와인을 로렌조 디 메디치한테 아마 선물로 바쳤던지 아니면 같이 마셨던지 했을 것 같습니다. 했을 때 그때 이 로렌조 대공이라는 말은 막 그때 일단 자기가 사실상 피렌체 공국을 다스렸기 때문에 이 로렌조 대공이 이 와인을 마시고 난 뒤에 하도 그 와인이 기분 좋아가지고 다른 귀족들한테도 널리 아마 전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래서 매우 섬세하고 기품 있는 와인으로 이 다음부터 그 이름이 늘 붙고 따라다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 두 와인의 생산자는 카르피네토라는 와이너리입니다. 카르피네토. 저는 이 집에는 가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집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모릅니다만 기록을 봤을 때 1967년에 처음으로 와이너리를 만들고 그때 와이너리를 만들어서 첫 이렇게 와인을 낸 곳이 유명한 끼안티 클라시코입니다. 거기 때 당시에 5헥타를 갖고 아마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 끼안티 그다음에 몬테풀치아노 여러 곳에다가 무려 500헥타의 포도밭을 보유하고 있다 하는 걸 보면은 대단히 그동안 성공한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뢰할 수 있는 이렇게 와인 생산자 카르피네토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개별 와인을 말씀을 오늘 두 병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두 개 다 일단은 공통점은 하나 이렇게 DOCG 그러니까 최고의 이탈리아 계층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둘이 다 생산자는 카르피네토입니다. 첫 번째 이 와인 비노 노빌레 디 몬테풀치아노인데 리제르바가 붙어 있습니다. 리제르바. 그리고 빈티지는 2016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리제르바가 붙게 되면은 숙성 기간이 통상적인 와인보다도 6개월 내지 1년 더 숙성을 시켰다 하는 것이 이탈리아 와인의 일단 그 하나의 유형입니다. 해서 리제르바가 붙으면은 참 더 이렇게 긴 시간으로 훌륭하게 숙성을 했구나 하는 이 선입감을 소비자들이 갖게 됩니다. 와인의 이 품종은 산지오베제가 70%로 되어 있고 까나이올라가 30%, 이렇게 둘이 합쳐서 100%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요, 이 몬테풀치아노에서 나는 이전까지는 피뇰레라는 포도 품종으로 일컬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피뇰레가 따지고 보면은 산지오베제입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같은 계통이 같은 포도종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이제 그 피뇰레를 별도로 표시를 하지 않고 산지오베제로 이렇게 통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브루넬로 디 몬테풀치아노, 몬탈치노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로 브루넬로도 이렇게 산지오베제 뿌리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들어가서 브루넬로로 이름이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그 브루넬로도 산지오베제입니다. 그래서 이 토스카나의 와인은 끼안티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이렇게 이름난 곳 이 모두가 다 산지오베제 이 포도종을 뿌리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와인은 이렇게 슬로베니아 옥구통에서 2년간을 숙성하고 1년간 병입을 해서 출시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테이스팅 노트는요. 국순당 수입사가 배려를 해서 이 두 병을 전부 다 테이스팅을 해보았습니다. 사무실에서 직원들하고 같이 마셨을 때 그 노트를 붉은 색상의 화려한 색상의 벨벳의 부드러움 그리고 우아한 텍스처 이렇게 좀 말을 붙여보았습니다. 이제 이 와인보다는 이 두 번째 와인이 사실은 한결 이렇게 퀄리티가 높은 와인이라는 것을 우선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빈티지는 2012년으로 되어 있고 이 와인을 빚은 포도종은 100% 산지오베제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등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DOCG고 이 와인을 마셨을 때 한마디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와인보다는 이 와인이 한결 더 이렇게 질감이 섬세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제가
비노 노빌레디 이 몬테풀치아노 와인의 특징을 꼭 하나를 꼬집어서 이야기하라 그러면 기품이 있고 두 번째 섬세한 와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저도 그만 섬세한 와인으로 일단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테이스팅 노트를 전달해 드립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끝 마무리하면서 하나 붙일 것은 아까 이제 서두에서 어떻게 해서 이것이 귀족의 와인적 비노 노빌레가 되냐 하는 것은 이 마을에 볼리치아노라는 시인이 로렌조하고 같이 교우하면서 일어났던 이야기라고 말씀했는데 그 이후가 그때는 15세기입니다. 그 다음에 16세기에 들어와서 이 교황 바올로 3세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 비노 노빌레 디 몬테풀치아노에 관한 이렇게 메모를 해놓은 것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첫째, 아주 품격이 있는 와인이다. 두 번째는 봄, 여름, 겨울, 가을 어느 계절에 마시기에도 완벽하고 격조 높은 식탁을 꾸미는데 조금 더 손색이 가지 않을 훌륭한 와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 지금 보이는 이 유서 깊은 이탈리아 와인을 책을 쓸 때 사실은 이렇게 찾던 자료에서 나왔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전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비노 노빌레 디 몬테풀치아노 와인이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매우 품격이 있고 그러고 기품이 있으면서 섬세한 와인이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와인을 들여오는 수입 유통사는 국순당입니다. 국순당이라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백세주입니다. 그리고 백세주 말고도 매우 훌륭한 토속 민속주를 그대로 이렇게 출시를 하면서 우리들한테 아주 친숙한 이렇게 주류 상사입니다. 그러나 이 상사가 거기에 기존에 이 토속민속주 거기에 플러스해서 세계 각국에서 질 좋은 와인을 갖고 오고 있다 하는 사실을 오늘 같이 곁들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번 강론할 때도 이 집의 와인 하나가 모차르트가 아주 즐겨 마셨던 와인을 한번 이야기한 일이 있습니다. 이처럼 좋은 이렇게 유통 수입사가 훌륭한 와인을 유통시키고 있는 것은 모두가 다 기뻐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